여러분들 타인들에게 지나치게 착하게만 굴고 배려를 많이 해주고 이것만 있으면 결국엔 좀 무시당하고 타인들이 자꾸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잘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원인을 나의 어떤 착하고 순한 성격에서 찾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약간의 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스킬을 찾는다든지 상대가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제스처나 기술 같은 걸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표면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나에게 뿜어져 나오는 어떤 에너지나 기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좀 말을 잘하고 무시당하지 않는 제스처를 한다고 해도 상대가 금방 알아보죠. 왜냐면 여러분이 예민한 것처럼 상대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나 에너지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강하게 말하고 차갑게 군다고 해도 내적인 어떤 에너지나 기운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거나 충분하지 않거나 단단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바로 티가 나고 문제는 반복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기운 자체, 뿜어져 나오는 기운 자체를 좀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자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선을 넘는 일을 경험하는 거는 내적으로 그 에너지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런 내적인 근본적인 에너지를 좀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 맹자를 좀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맹자의 이야기 중에 양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호연지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연지기. 그러니까 호연지기를 설명을 할 때 지대지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떤 에너지와 굉장히 큰 에너지. 그래서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은 우주의 전체를 다 채울 정도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뭐 수사적인 표현이겠죠.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적으로 뭔가 호연지기가 되면 그것이 뿜어져 나와서 감히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 상태가 이 컨텐츠를 보는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마음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과연 그럼 어떻게 기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맹자는 이것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의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해야 되는 것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고 이것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행동, 그러니까 그 행동을 했을 때 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싫지 않은 어떤 그런 옳은 행동을 점진적으로 쌓아갔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불일치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의미 있게 하는 것들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에 비해서 나는 분명히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러서 버린다거나 참아버린다거나 이런 자기 불일치의 상태를 계속 경험하게 되면은 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에너지가 뚝뚝 떨어져서 호연지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며 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해 나아가면서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 기운이. 그럼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고 유튜브를 보고 철학책을 보고 심리학책을 볼 것인가?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천적인 타고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의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수호지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호지심. 원래 그냥 타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수, 싫어할 오자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언가 행동했는데 굉장히 싫고 불쾌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의에 벗어난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그것을 논리 분석하고 계산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느낌으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막 길거리에서 무차별로 막 폭행을 해요. 또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막 사고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끔 막 뛰어가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구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학습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가서 어떤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기 불일치에서 벗어나고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의에 맞는 행동은 우리의 느낌으로 이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무시하게 되면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불일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싫은데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불편한데도 그냥 웃어버리고, 화가 나는데도 먼저 사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자기 불일치고, 이게 지속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에너지가 약화되고, 그 에너지를 상대가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조금 선을 넘어도 되는구나, 또는 저 사람은 좀 밀면 밀리는구나, 또는 저 사람은 내가 살짝 화를 내면은 바로 사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상대가 바로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 몸의 감각들을 무시하지 않고 먼저 그것을 잘 캐치하고 일치하는 생각이나 반응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바쁘고, 또는 이게 업무 분장상으로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김대리 이것 좀 해줘 하고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메일로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띵 날라왔어요. 그 순간 저 안에서 뭔가 불쾌감 또는 억울함, 부당함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그 느낌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느낌이 무시되는 거는 바로 어떤 생각이나 분석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들어온 어떤 신념들이 생각으로 전환돼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착하게 해줘야지, 그래도 배려해줘야지, 저 사람도 다 사정이 있겠지, 또는 상대가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 너무 야박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어떤 생각들이 이제 개입되면서 나의 그 불편함이나 찝찝한 그 느낌을 이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네, 해드릴게요 라든지 이것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기 불일치의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불편함이라는 것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느낌인 거고, 여기서 개입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릴 적에 생존 과정에서 착하게 굴어야지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양육 환경에서 들어오는 어떤 외적인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눌리게 되면, 이런 식의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이게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그 미해결 과제 때문에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선택을 한 내가 좀 부끄럽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호지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지 못한 행동, 자기 불일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 상태를 계속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복하겠죠, 결국에는. 왜냐면 대부분 착하게 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 배려라고 느끼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좀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수호지심 중에 싫어하는 마음, 상대가 싫어지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면은 내적으로 굉장히 큰 자기 불일치의 상태가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가 뚝뚝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도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러다 뻥 터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사소한 일로 뻥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충분히 참아왔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사소한 것 하나 시켰는데 뻥 터지게 되면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는 쪼잔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연인관계나 친구 사이에서 예를 들면 자꾸 약속을 어겨요. 약속을 어기는데 그때도 내 안에서 아까 느낌이 중요하다 그랬죠? 뭔가 불쾌하고 뭔가 불합리한 그런 에너지 느낌들이 올라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거나, 얘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화를 내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자기 일치의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의에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자꾸 허용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표현하려고 하다가 괜히 내가 표현했다가 싸움 나면 별로 좋지 않아, 또는 나만 참으면 돼, 또는 저 사람이 떠나가면 나 혼자는 살기 어려울 거야 라는 어렸을 때부터 또 들어온 내사된 신념들에 의해서 그게 또 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가서 표현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지나치게 배려한다거나, 또는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갈등이 터지면은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도 가서 먼저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내 안에 올라오는 그런 내적인 신호들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불일치. 그러면서 또 기운이 점점 떨어지면서 점점 약한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결국엔 이제 이러다가 참다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는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지난번에도 이것도 맞춰줬고 이것도 충분히 배려하고 있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야 내가 언제 해달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그렇게 피어나는 날, 손절하는 날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뭔가 내가 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배려해 주는데도 자꾸 선을 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단순히 내가 말하기 스킬이나 어떤 표현의 스킬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내적인 어떤 에너지 상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내적인 에너지 상태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느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과 합치되는 어떤 행동과 표현을 했을 때 최소한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선택들을 계속했을 때 에너지가 점점 생겨나게 되고 결국에 이제 호연지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하지 못하는 어떤 에너지들이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죠. 오히려 이제 나의 감각조차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쾌한지 화가 나는 건지 불합리한 상황인지 이마저도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 느낌을 먼저 살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어떤 표현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먼저 살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라는 것은 수호지신과 연결이 되고 그건 하나의 느낌과 감각이고 우리가 원래 타고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회복시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간의 심리가 이런 맹자라는 사상가를 통해서 다 이제 대변되지 못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타고났는지 또 인간관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자처럼 우리가 옳고 그름을 꼭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학습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관 자체가. 하지만 어떤 나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맹자의 시선으로도 호연지기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신경증 치료를 위해서 보시기도 하지만 자기 성장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한 가지 관점만으로 보면 그거는 맹목적인 거겠죠. 약간 종교적 관점인 거고요. 종교는 이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통합적 관점,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의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편견을 갖지 않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치료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맹자의 양용론. 그러니까 용기를 어떻게 하면 기를 것인가. 근데 이제 호연지기가 돼서 내 기운이 이렇게 강해지잖아요.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상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는 사람, 또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것도 어떤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그런 에너지가 충분히 차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단순히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불안할 때는 내가 지금 불안한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충분히 차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상대도 보이고 상대를 또 해석하게 되고 상대의 의도가 보이면 훨씬 더 용기가 생기고 더 이제 에너지가 증폭된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함몰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에너지가 차면 타인을 잘 바라보고 특히 타인의 말의 어떤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총 4가지 정도로 사람들의 어떤 말의 의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한번 숙지를 했다가 한번 현실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지언이라고 했는데요. 상대의 말에 대해서 파악을 빠르게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사입니다. 사람이 뭔가 치우친 말, 한쪽 면만 보고 거기에 치우치는 말을 막 계속하는 사람은 그 이면에 보면은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당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사, 굉장히 과한 말, 과장된 말, 실제보다 부풀려서 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압도하고 싶거나 그러니까 나를 압도하고 싶거나 뭔가 나에게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둔사, 자꾸 돌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통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 그러니까 삐뚤어진 말이거든요. 자꾸 틀린 방향으로 은근히 유도하는 말, 뭔가 왜곡된 논리나 잘못된 전제나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건데,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약간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맹자는 이 네 가지의 말투를 잘 볼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의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에너지, 내적인 에너지가 약해져 있고 자기 불일치의 상태일 때는 아무리 어떤 좋은 제스처나 행동이나 표현을 해도 다 들통이 난다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는 그런 에너지가 호연지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타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볼 수 있고,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타인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들어오고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더 그 기운이 세져서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이제 동양 철학을 좀 끌어들여서 심리학과 섞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